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9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을 지원위원장이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방금 YTN에서 김병민 씨와 치열하게 방송을 하시고 오셔갖고 화장이 이쁘게 됐어요. 주말에 바빴던 우리 노정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정열? 아니 뭐 왜 노정열이 그립다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낮으로 시간대 옮기니까 그립다. 보고 싶었다. 네? 현장에서 노정열 그립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뻔히 아시면서 현장 법사께서 우리 불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죠. 오늘 곽동수 선생님 머리는 거의 배종찬 씨. 거의 배종찬 씨. 우리 정 팀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번개 머리를 버금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왁스를 손에 대시던 여성 머리 만지시는 분들이 왁스를 많이 안 만져봅니다. 네네. 그래서 머리 갖고 제 머리가 갖고 놀기 좋다는 뭐 이러고 보니까 노정열 선수보다는 제가 좀 길어서 네. 만지는 재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지난주 거 저희가 평가하면서도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2시 반까지 김현정 대변인님 계시다가 가시고 저희가 그 이유는 저희 셋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판 날이죠.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죠. 공판 준비기일인데 여기저기서 내일 이재명 의원님이 출석을 한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을 하기에 앞서서 서로 검사하고 변호사, 재판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전 준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 양측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오게 되고요. 이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돌아가셨던 한 분을 미리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를 다루는 쪽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국토부에게 그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돼 있는 거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돼서 그 뭐 본부장을 미리 알고 있었냐 직원이 많아서 나는 알지 못했다 기본 사실인데 어디서 찍었던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처벌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게 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저들은 첫 삽을 뜨는 공판 준비 기일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나가죠. 와, 어떤 식인 지금 한 여러 개의 그물을 던져놨는데 첫 번째 그물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죠. 만약에 거기서 100만 원 이상 정말 그 실형이 나오면 100만 원 이상 그 나오면은 대선 비용까지도 다 400 몇 억을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은 진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여론에서도 나타났지만 윤석열과 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와 관련돼서 대단히 지금 편파적인 그 수사를 하고 있고 불공정하다라는 게 거의 수사를 60% 안 이상 하죠. 국민들이 편파적이라도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안 하죠. 네. 요건만 딱 갖고 보더라도 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협박으로 느꼈다. 요 느낌, 생각 요거하고 고 김문기 씨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잘 몰랐다. 요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건데 반대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선 후보 때 대정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김건희는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V에서 얘기했죠. 심지어. 그리고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한 건 맞는데 4천만 원 손해보고 절연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확인됐잖아. 이후에도 계속 한 거. 네. 명백한데 여기는 그냥 불송치, 무혐의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명백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엄청 심각한 거예요. 앞에 거 두 개는 그나마 또 뭐 주관적인 평가, 뭐 구약성서를 외웠다는 걸 국민 중에 정상적인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가서 또 외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거는 심각한 거죠. 네. 그죠?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 선수한테 맡겼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그야말로 대선 무효에 해당하는 가장 악질적인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이게 어디서 처음에 나왔었냐? 결국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해가면서 이러면 진다가 나왔고 당대표 선거할 때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검찰이 받아서 다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중동이 야 요번에 지게 되면 400 몇십억 내놔야 돼. 민주당 살아남을 수 있게 해서 돈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요거 어제 내일이 그 재판 열리는 거 관련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이미 발의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그 김건희 관련된 국정조사도 이미 다 발의해놨거든요. 그거 관련된 게 다 이슈가 묻혀버렸어요. 지금 계속 저쪽에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뭐 종북몰이 막 그 식민사관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거로 이슈들이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돼가지고 정작 우리가 국감장에서 제대로 밝혀내야 될 이런 것들이 다 묻힌 측면은 정말 아쉬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걸 가장 우려했어요. 이 결국은 쟤네들이 정진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다음에 웬만한 정치인들 같았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세게 나가요. 그거는 결국은 색깔론으로 밀어붙이고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친일 발언이다. 이게 돼버리고 진짜 대통령실의 국정농단이나 김건희 씨 처가의 비리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사실.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슈의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정진석이가 결국은 논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진석이 논개가 돼서 이슈를 끌어안고 뛰어들었다면 그걸 꼼꼼하게 실현한 사람은 조정훈입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으면서 왜 부인까지 들먹이면서 싸우냐. 추석 때 그걸 덮어버리고 어저께 뻔뻔하게도 아무도 출마 안 한 시대전환당에서 무투표로 다시 당대표 당선됐습니다. 야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앞에서 선전하면서 뛰어드는 정진석이 있고 꼼꼼하게 김건희 특검이 못나게 막은 조정훈 같은 사람이 이게 전형적인 정치 공작 방법이죠. 이게 결국은 색깔론으로 가면요. 저쪽 지지층이 뭉쳐요. 그래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인 거거든요. 전략이에요. 네. 지금 보수층 결집하는 전략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김건희 씨 사실 모든 국감이 이번에 김건희 국감이냐 이재명 국감이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사전에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민주당이 의석도 많고 그랬고 공격력이 이번에는 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니까 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색깔론이에요. 지금 거기에 북한의 도발까지 그래갖고 안보 국감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면. 이종원 대표도 직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걸 잘 못 알아듣고 방향을 흐리게 되는 게 많은데 지금은 안보 국감으로 나가기 전에 민생 국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친일 국방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고 조용한 게 지금쯤 됐었으면 우리 당의 의원들 몇몇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막 타령해야 됩니다. 오늘 그 전재수가 헛소리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던 게 그나마 전재수가 시발점이에요. 늘 보면 제일 먼저 문 여는 게 시발점. 시발점.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 보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국힘당에서 대응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죠, 오히려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로 기결이 됐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태도를 바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하게 오늘도 뭐 종북몰이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막 이제 치고 나가는 형국으로 더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변명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쪽팔려서 어떡하냐 바이든 얘기가 지금 해결이 났나요?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소멸되고 보통 우리 같으면 그게 억울하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그냥 던져두고 이슈 여러 개 던져서 덮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바이든 발언은 한 일주일 이상 갔으면 오래 간 거예요. 더 이상 끌 수 있는 건 아니고 김건희로 가는 게 맞고 감사원이 이번 국감에서 사실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산무 결과 발표라고 했는데 김현정 위원장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 증거도 없다. 특별히 2년 전에 그 결과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냥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 의뢰를 한 20명 정도 했잖아요. 네. 그 수사를 통해 갖고 또 뭔가 있는지 좀 뒤져보겠다라는 심산인데 그렇게 뒤져서 문재인 대통령을까지 나중에 이제 수사를 확대하려는 그런 저쪽의 의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도 불법적인 절차, 그 절차 거치지 않고 시작했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그리고 수사 의뢰하는 것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재형 전 그 감사원장이 나와서 어제 또 망언을 했잖아요. 뭐냐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중립성이 없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작 단계부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NSC 회의 열어가지고 그 서해 공무원 피고 사건을 논의한 이후에 느닷없이 6월 16일 날 국방부나 해경이 2년 전에 그 판단을 아무런 그 추가적인 그 근거도 없이 번복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뉴스를 보다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감사를 시작했다. 6월 17일 날 감사를 시작한 거고 57일 동안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하는 것도 정말 처음이고 그다음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도요. 2011년 이후에 5번밖에 없었는데 15년도부터는 한 번도 없었대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14일 날 한다 그랬다가 국감에 나와서는 또 안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또 답변했다가 갑자기 13일 날 또 기습적으로 엠바고 핑계대면서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병호 총장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상시 그 감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 문자 그것도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최재 원장이 뭐 처음에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발언부터 지난 국감엔 며칠 전 국감엔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또 기가 막힌 또 그 발언을 해갖고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부터가 대통령실에서 그 기획한 거고 감사원이 그 하명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 답정여식 답을 정해놓고 감사한 거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도 저희는 다 짜고 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감사 바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 중간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것까지도 다 우리는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검찰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 이 판단을 번복했던 그러니까 2002년 전에 판단을 번복하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고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발견되지 않았던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있었다. 요거 정도가 하나가 이제 새로 발견된 것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어선에서 구조가 돼서 뭐 손에 붕대 감은 것도 있다가 흔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구조가 돼서 치료를 받고 그럼 치료받았던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북한으로 뭐 이렇게 쓸려 내려갔는지 또는 뭐 피랍됐는지 또는 자진월북했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가장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단정도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된다라고 했던 가장 큰 근거가 한미 자산인 SI 첩보였거든요. 그 첩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때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하잖아요. 5월 달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SI 그 정보를 열람해 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5월 달에 연이어서 그 NSC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해경청장은 거기에 멤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시작부터가 대통령실에서 거꾸로 저쪽에서는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기획해서 국방부와 뭐 해경하고 국정원과 입을 맞춘 뭐 이렇게 조작된 뭐 또 탈북 게이트다 뭐 이렇게 막 규정하던데 거꾸로 이건 그것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그 대통령 하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하명 감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근거 없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과정을 그 18페이지에 달하는 중간감사 결과를 거의 공소장 수준으로 작성해서 이게 발표한 것도 정말 이례적인데 이게 전부 다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국민들의 확증 편향을 심어주려고 하는 다분한 그런 의도로 밖에는 저희가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제 우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 들고 항의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난번에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했잖아요. 공수처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국정 조사라든지 또는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추가적인 고발로 해서 아주 가장 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정치탄압에 맞서겠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길다.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조성은을 시켜서 김웅을 통해서 고발 사주하는 식으로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때 동원됐던 게 법세련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윤석열 측에서 뭐 배운 모양이에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누구한테 시키는 것도.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게 말씀대로라면 아마도 감사원을 동원시켜서 전무후무하게 근데 감사원이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세워서 감사원이 뭔가를 감사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은 수사할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명분 쌓기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시기도 딱 맞춰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지금쯤 터트려 이슈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해나가는 모습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법세련이나 사준모 수준으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하여튼 이번 국감 실패예요. 제가 보면 뭐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완전 무슨 안보 국감이 돼버리고 종북몰이에 오히려 저쪽 지지층들 결집하게 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것도 없고 저는 제 걱정이 뭐냐면 민주당이 이게 국감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은 발의해놨고 국정조사도 발의해놨는데 장애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안 봐도 뻔한 게 국감 끝나자마자 이재명 의원 타겟이에요. 지금 오늘 검찰이 쌍방울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쌍방울 왜 압수수색하냐면 쌍방울의 어떤 이 수사를 결국은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됐다. 거기에 오늘 외화 밀반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십억을 북한으로 보냈다. 여기에 이제 대북 코인 뭐 요거까지 엮어갖고 전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 뭐 다 엮어갖고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뭐 박영선 의원님도 저 검사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안 봐도 뻔한데 민주당은 장외투쟁이라도 저는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휘어잡고 끌고 나가기엔 버거운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이 된 김진표는 야 이거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뭐 개헌을 하든가 개헌해야 돼 떠들고 있고 당내에서는 좀 조용하다 뿐인데 지금 전재수를 비롯해서 조홍천이나 늘 문제되던 사람들이 딴소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에서 150명 가까이를 끌고 가는 것만도 벅찬데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확 나오지 않았으니까 감독 바뀌고 첫 번째 경기니까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무엇보다 이 당에 대한 공격,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가만히 참지 않고 받아칠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사자이니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서 나를 위해서 투쟁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민생을 챙기자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생 국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형식적인 거고 그 이면에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경하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게 정면으로 도전해야지.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 쌍방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건 이재명 잡기 위함이잖아요. 누가 다 알잖아요.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검찰이 얼마나 여론전을 펼치고 있냐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두산건설 전 대표, 그다음에 성남시 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첫 공판을 11월 1일 날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걸 이재명 의원은 성남 FC 사건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이재명 공모 밝혀질까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 두산건설 대표나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검찰은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또 이재명 의원님을 기소할 겁니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게 JTBC를 통해서 나왔던 건 30억을 받고 혜택을 받기로 하고 광고를 준 거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수사 내용이라고 짐작되는 조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부터가 공작의 냄새가 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님도 지금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냐?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어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야, 거기에 이 사건이 결국은 그래서 박은정 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남시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사실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실상 다 몇 년째 조사해서 무마 2년 7개월 했습니다. 거의 무마가 아니라 사건을 종결했던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로운 수원지법에 그러니까 성남 지원에서 다시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민주당 이러다가 뭐가 아까 우리 곽동선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어발식으로 열댓 개 던져놓고 하나만 걸리면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해버리면 대선 후보조차도 안 만들려고 하는 이거 막 던지는 거죠. 그렇죠. 막 하나만 걸려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 20억쯤 받지 않았겠어 했던 게 언급됐던 게 쌍방울인데 거기 비슷한 금액이 있으니까 얘들 받았나 보다 하다가 여기 낀 사람이 우리 편이네 그러고 접었어요. 근데 사람들 머리에 쌍방울이 이재명을 도왔나 보다 하니까 쌍방울 여전히 튀면서 대북 코인으로 덮으려고 한다. 이거 진짜 막 던져서 하나만 맞으면 빗마저도 한 방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총선 분위기예요. 근데 총선 분위기인데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국정 지지율 윤석열 정부 바닥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좋지 않아요. 경기도 나쁘고. 그럼 총선은 윤석열 중간 심판 선거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보면요. 중간에 이재명을 날릴 거예요. 날리라고 어떻게든지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해요. 민주당 이재명도 못 지키는 민주당에 무슨 투표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지지층 갈라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친명이든 뭐 비명이든 이런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만 총선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 진짜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응? 근데 지금 저 덧붙이면 당의 지금 정치 탄압 대책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분과가 3개 있는데 한 개 분과는 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분과하고 한 개 분과는 전 정부 인사들 정치 보복하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치 탄압 대책위의 위원장이 박범계 위원장이시거든요. 주로 전 정부에서 BH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하고 장관했던 분들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20명 정도 지금 법적으로 걸려 있죠. 20명여 명이 같이 이제 걸려 있죠. 전 청와대 인사들 아니면 국무조정 장관 출신들 전직 장관들 포함해서 의원들이 한 20여 명이 지금 저 수사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대책위가 주로 저 서부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그 저 정치 탄압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뭐 각종 뭐 공수처 고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응들을 세게 오늘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걸려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렇게 저쪽도 본부장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본인 윤석열 본인 부인 그 장모에 대한 본부장 리스크 12건이 넘는 건이 있었어요. 그 저 대선 과정에서. 근데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은 전혀 지금 다 부각되지 않고 다 지금 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총선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걸 계속 가고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세게 좀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워낙 온건한 사람 아닙니까? 공격적이지 않은데 온건해요. 착하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 오늘 있었던 그 전재수 의원 같은 사람 계속 내버려 두고 나가면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든 정말 제대로 응징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색깔론은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색깔론은 이거 쓸데없는 그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뭐 저쪽 우리도 지지층이 결집하지만 저쪽 지지층 결집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색깔론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더 센 공격, 김건희 그다음에 국정농단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산은 터가 안 좋나. 김혜영도 그렇고 전재수도 그렇고 나대고 방송하는 건 좋아하는데 쓸데없는 말하고 나서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나온 고장이 또 부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걸 가져가다 안철수도 보니까 있구나, 참. 그러니까 이쪽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아닌 전체적으로 안 거지. 좋네. 중요한 거는 김현정 대변인이 금배지를 지금 못 달고 있어서 맞아. 안 달고 있어서 대변만 할 뿐이지 액션을 못 취해서 참 답답한데 지금 요는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답답한 거는 왜 민주정부는 경찰, 검찰, 감사원이라는 감사원은 사법기관도 아닌데 지금 검사원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촛불 시민들 국민의 절반은 항상 이걸 지켜봐야만 되느냐. 지금부터 꼼꼼하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진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장악이 아니라. 이게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 전에 예. 당을 휘어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몇 명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나마 걱정하는 게 내 자랑은 내가 해야 하는 개총수처럼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대표 되기 전까지 모든 자랑을 본인이 직접 하셨었어요. 알리는 거. 그게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힘들 때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국 전 장관님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1년부터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에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냈는데 일부 승소를 해서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1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뭐 여러분들 김현정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들 이제 30몇 명만 하면 16,000명 돌파합니다.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화면에 지금 혹시나 평택 김현정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평택 김현정 구독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저기 최고위 어떤 내용으로 좀 회의가 있었나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 이재명 그러니까 말 끊는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님 오늘 요즘 표정 어때요? 건강이나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직접 가까이서 보시니까. 전 개인적으로 보면 네. 되게 좀 뭐랄까 약간 딱해 보이세요. 요즘. 그러니까 아까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일이잖아요. 본인의 일이라서 본인이 뭐 이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은. 지금 내 일이라서 내 사건이라서 내가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지금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법리 공방이 있을 거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에 대해서 내가 또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부풀리기 식으로 또 저쪽에서 융단 폭격을 쏟아보니까 참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본인 그 수사 관련된 거는 본인이 차분하게 잘 준비할 테니까 당은 민생 중심으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뭐 대선 때부터 해서 하루도 못 쉬셨잖아요. 계속 지금 뭐 당대표 되시고 나서도 저기 당대표의 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현장 활동들을 정말 왕성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당대표 그 선거 때 뭐 친명 비명 나눠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한때. 근데 그게 당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 국힘당이 너무 심하게 이쪽으로 전 정부랑 뭐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지금 똘똘 뭉쳤단 말이죠. 뭉쳤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재판도 진행되고 새로운 의혹 계속 막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예를 들은 뭐 일부의 의원들이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약간 이견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균열이 생기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 우리 민주당의 그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동력으로 동인으로 작용할까 봐 그게 사실 염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현재 우리 당에 있는 최고위원들 전부 다 그 친명 마케팅에서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본부장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 당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다른 최고위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면? 어떤 최고위원요?
지금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못하 직접 본인의 문제니까 못하.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최고위원들이 저는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이제 그 배석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역할 분담에서 나름대로 그 할 얘기들을 진짜 다 치고 있거든요. 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부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 잘 안 나요. 지금 언론도 문제지만 저희도 잘 모르는 게 국정감사하느라고 최고위원들도 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외쳐줄 사람이 꼼꼼한 팩트체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해주셔야 되고 외치는 십자가는 정청래 의원이 지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쪽에서 계속 김건희 때리는 건 서영교 의원이 맡고 있고 이게 현재 구성으로 나간 게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다시 복귀시키게 해야 되고 이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을 더 감싸서 훨씬 더 나가야 되고 친명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올해가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2달 정도 11월, 12월. 두 달 반 남았는데 남았죠. 말은 여러분들 내년에도 뭐 강하게 뭐 정치 탄압에 대항하겠다 하지만 내년에 다 주말에 지역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염려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단히 지금 안 결속되어 하면 안 있는데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각종 이런저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이제 자기 결국은 뭐 의원들이야 연임하는 게 이제 제 최종적인 목표다 보면 그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균열들이 생길 수 그러니까 있는데 오늘 전재수가 얘기했던 것도 네. 부산이 지금 제일 불안하고 셋 남았잖아요. 거기서 자기 밀릴 것 같으니까 지금 지역구 갈고 있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은 똑같이 얘기하면서 좀 삐딱하게 돼야 되고 이재명이가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자기 약 팔라고 나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책위에서 박범계 위원장이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했어요. 그다음에 정권 정치부가 야당 탄압만 한다. 국가 권력을 헌법 이용해서 헌법 유린을 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고 윤석열의 사과 및 가족 위법 수사 요구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나는 민주당 이제 장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장외로 나가야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이재명 대선 때 기억하십니까? 캠프할 때 모두 다 수박 뭐 좋은 편 할 거 없이 다 위원장 맡았어요. 그리고 안 움직였죠. 한 달 가까이 놀다가 그다음에 싹 치고 제대로 작게 만들었어요. 지금 박범계 문재인 때 법무장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려도 안 했던 사람이 나와서 사진 찍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기 장치죠. 결국은 이런 양반들이 다 잘리고 제대로 정치해갖고 이제 공천 관련돼서 얘기 나온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 들어서야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가만 지켜보면 너무 감사원 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고소고발로 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매일 그 월수금이죠? 예 월수목 아니 저기 회의가 예. 최고위 회의. 네. 그러면 월수금에 조정을 하더라도 월수금은 꼭 와갖고 최고위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하는데 오늘 새날을 좀 옮겨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느라고 고맙고요. 빨리 새날 가세요. 다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평택 김현정 TV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요 앞으로 가세요. 괜찮습니다.